올해 그 동계 창작 세미나 12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약 한 달 기간을 두고 창작 세미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코로나만 좀 괜찮아졌으면은 지리산이나 제주도에서 같이 모여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소규모로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창작 세미나는 하계와 동계 7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진행할 생각이고요. 수목금 중에서 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팀당 1명에서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하시면은 이제 시간을 다른 분들과 이제 중복이 되지 않게 해서 수업을 하겠고요. 장소는 약수동에 있는 미학방송 스튜디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수업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작을 위한 3요소를 대상, 주제, 형식으로 봤어요. 결국 예술은 이 형식이 중요하지만 이 형식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은 주제를 위함이고 주제는 형식을 위함이다. 자, 이것이 서로 이 기어처럼 맞물려야 돼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가 노트 쓸 때 이 대상, 주제, 형식을 분리를 해놓고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약점이 어딘지를, 대상의 문제인지 주제의 문제인지 형식의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자기 병을 진단할 때도 내과적 문제인지 외과적 문제인지 또는 정신과의 문제인지 이걸 알고 거기에 따른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처방이 곤란해요. 어디가 아픈가를 알아야 거기에 따른 처방이 되거든요. 작업을 할 때도 그냥 뭔가 좀 안 풀린다. 굉장히 모호한 얘기. 병원 가서 그냥 아프다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질수록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1, 2, 3번을 나눠라. 나누고 서로 이 내용이 대상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주제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형식에 들어가는 내용인지를 일단 그 칸 안에 넣는 것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 그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요 항목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 건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작이라는 거는요, 여행이 아니라 등반과 같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행과 등반의 차이는, 여행이야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놀러 가는 거지만, 등반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도전하는 거예요. 예술은 등반이지 여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 창작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등반가가 자신의 등반할 산을 정하는 일과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산이 여행지가 돼가지고 다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산을 가기는 아주 쉽죠. 교통이 좋을 테니까. 그러나 그거를 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다루어진 대상을 정하는 거는 프로가 되기 어렵다. 아마추어들이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대부분 여행 용도로 대상을 골라요. 그러니까 대가들이 다 그려놨고 양식이 다 결정이 돼 있고 자기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관광버스 타고 여행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거를 예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여행이죠. 여행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행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만 등반 가도 여행하라면 그게 재미없어서 안 하죠. 하겠어요? 내가 오를 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에 따라서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또 너무 다루지 않은 대상,
그러면은 내가 그걸 처음 다루려면은요, 모든 거를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산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내가 그 산길을 다 내가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대상 설정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다 관광지 된 걸 잡아가지고 더 개척할 게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쪽으로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산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글로 올라가면은 길이 어디까지 나 있고 어디서부터는 자기가 가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좀 누가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창작이라는 것은 나와 대상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다. 대상 없이 창작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거죠. 대상 없이 작품 하려는 거는 파트너 없이 애 낳으려는 거랑 마찬가지죠. 본인이 뭐 성모 마리아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냥 대충 뭐 손이나 잡고 뭐 차나 마시고 한다고 그 애가 나오겠어요?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죠. 진도가.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깊어져야 된다. 대상과. 그리고 그게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 처음에 그 기간까지가 그 대상을 찾고 배우자를 찾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기까지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기간이 되기 전에 급하다고 해가지고 막 뽑아내버려요. 그럼 조산이 되니까 그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몇 년 있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요. 대상을 찾고 사랑을 하고 10달을 기다리고 이 기간들이 다 필요한 거라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그림만 하면은 뭐 저절로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쳤냐 안 거쳤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에 나의 기질과 그 대상의 성격이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안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부모가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자기가 사랑을 해서 난 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대상이 분명한가 안 분명한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대상에 대한 자료를 내가 모으고 있는가 안 모으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대상이 나의 무의식이다. 그럼 그 무의식에 관한 어떤 선행 연구들을 또는 그렇게 그린 작가들의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가? 그 안 모으고 있으면은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는 많은데 그냥 모든 자료를 다 모으고 있는 것이 특별하게 한쪽으로 자료가 이렇게 집약이 안 된다. 그것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생기면은 범주가 좁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그 대상에 관한 자료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그 자료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그 자료라는 것은 등산에서 이미 그 길이 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창작은 길이 안 난 데를 가야 되거든요. 길이 나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길을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는 거라고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논문 쓰기의 이제 과정인데, 이게 대상 설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에다가 사유가 더해져야 돼요, 사유. 사유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생각은 그냥 수동적으로 과거의 것이 떠오르는 수준이지만 사유는 하나의 대상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몰입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라는 것은 이미 난 길을 따라서 가는 거고요. 사유라는 것은 그 길이 막힌 지점에서 내가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사유는.
그래서 그 사유의 흔적들을 작업 노트에 항상 이렇게 쓰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노트에는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뽑아낸 그런 주옥 같은 문장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유를 통해서 도달한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사유는 그 자료에는 없지만 내가 그 대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확 파고들어서 그런 딱 뭐가 이렇게 알아져요. 알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유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작가 노트를 가져와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자료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사유를 안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이 그럼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하느냐? 뭐 그럴 필요는 없죠. 뭐 나는 이 대상에도 관심이 있고 저 대상에도 관심이 있다. 나는 사회에도 관심이 있고 나의 어떤 내면에도 관심이 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여러 대상을 뭐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좀 산만해지죠, 아무래도. 아니, 산을 올라갈 때 하나의 산을 오르고 나서 그 다음 산을 오르는 게 낫지. 이 산쯤 올라갔다가 또 이 산은 또 올라가고. 이거는 등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매일 그 중턱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나로도 제대로 정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남녀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프로 바람둥이들은 그 한 파트너가 끝나고 다음 파트너를 만나지 막 동시에 막 양다리 걸치고 그러지 않는다고.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예의. 그래서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대상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한 산을 정복하면 다른 산도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매일 중턱까지만 가면은요, 그런 고지로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산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대상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래야 자기의 비유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창작, 새로움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